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뭐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수렴과 발산. 자, 여기서 딱 한 가지 할 것이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 파트의 제목이 아까 뭐였지?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1번이 다시 수열의 극한이고 2번에 급수라고 나왔는데, 수열의 극한이 두 단원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자는 게 1단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자는 게 1단원이고, 2단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자는 내용이라고 일단은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급수의 뜻이 뭐냐면, 급수의 뜻은 합이란 소리야. 무한합. 급수란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급수가 무한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한합이야. SN하고는 달라. SN은 n번까지 합. 무한합은 n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까지 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이제 개념들이 좀 숨어 있는 거고, 어차피 AN도 어떠한 일반항적인 내용이고 SN도 일반항적인 내용이지. 단 SN 구하는 작업이 조금 더 힘들 건 사실이잖아. AN은 일반항만 구하면 되고, SN의 일반항은 AN을 가지고 뭐 시그마 붙여가지고 계산해가지고 SN 구하잖아. 이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보면 수열과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고, 수열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기 수원에서 배우는 수열은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잖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기서는 수열의 어떤 난이도는 좀 낮아. 좀 수열의 난이도는 낮고, 거기에 우리는 극한을 붙여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AN과 SN을 구할 줄만 알면 극한적 성질을 이용해서 마무리 짓자 하는 단원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크게 생각하면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함수의 극한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함수의 극한은 뭐가 있었어? 리미트, 이게 수열의 극한이고, 리미트 함수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얘는 리미트 an이라 적어놓고 얘는 fx라 적게요. 함수의 극한은 뭐가 있었냐면, 함수의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것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수열의 극한은 그게 없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유적인 생각을 하면 함수의 범위는 얘는 어떤 범위냐면 실수 범위야. 실수의 연속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는데, 우리가 수직선 쭉 그었잖아. 끊기지 않고 쭉 그었잖아.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야.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 근데 이 n은 뭐야? 수열에서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끊겨 있잖아. 1, 2, 3이 끊겼기 때문에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밖에 없다? 무한대밖에 없어요. 무한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으냐면, 플러스 뭐가 되냐면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억지로 문제를 만들었어. an을 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an이 아니라 a-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an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다는 생각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뭐보다는 쉬워? 함수의 극한보다는 훨씬 더 쉬운 내용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던 형태 중에 어떤 꼴이 있냐면 0분의 0 꼴이 있어요. 함수에서 나오는 것 중에 0분의 0 꼴이 있어. 이거는 수열에서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둘 다 있는 것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됐습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함수 이쪽에서는 뭐가 없다?
0분의 0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0분의 0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파트에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과 미분이야. 정확히 용어를 따지면 여러 가지 함수의 뭐라고? 극한과 미분이야. 이 극한이 1단원만 있는 게 아니라 2단원도 극한이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이 2단원에서 0분의 0꼴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 또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그 다음에 루트가 들어간 형태까지. 근데 여기서는 함수 중에 0분의 0꼴이 되는 다른 함수들,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들 같은 걸로 0분의 0꼴 극한을 배울 거야. 0분의 0꼴도 또 등장을 할 거다 이거지. 그러지? 그러면 그 전에 수투에서 배웠던 0분의 0꼴의 방법과 여기서 배우는 0분의 0꼴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만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수열 발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굳이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수열하고 발산은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개가 부정의 개념이에요. 부정. 다시 말해서 수렴 아니면 발산이야. 우리 극한값을 배우면 극한을 배우면 이 극한값이 자 요거는 좀 정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극한값 뭐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 이 리미트 값이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는 수렴이고 하나는 발산이야. 수렴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값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값이라고 말하고 얘는 값이라고 말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한값이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개념 문제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부터 물어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소리고 극한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하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애매한데 극한값이 있다는 것은 수렴한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100%는 아닙니다. 선생님 생각에서 한 98% 정도 돼. 문제에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일단은 수렴한다는 생각하에 문제를 풀면 한 98% 맞을 수 있다 이거지. 물론 하나 2%가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질문의 의도 자체는 이게 개념 문제인지 아니면 계산 문제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이다. 알겠죠? 수렴한다는 말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특정값으로 가까이 간다와 특정값이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간다, 된다. 뭔지 알겠죠? 이런 의미지 수렴이 뭐예요? 그래프로 보면 사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적인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무한대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말은 이런 느낌이죠.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그렇지 않네요. 지수함수나 그다음 분수함수 같은 경우가 있지.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특정값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반드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지. 어디만 보면 돼 우리는 무한대 쪽만 보면 되겠죠. 무한대 쪽. 그러지? 가까이 간다. 된다. 가까이 간다.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 보면 우리는 극한에서 이 두 가지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이 두 가지는 극한 값은 같습니다. 요놈을 뭐 A라고 하면 두 개의 극한 값은 똑같이 A가 될 건데 두 개의 값은 A가 될 건데 두 개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얘는 A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세 가지는 다른 경우고 결론적으로 A 플러스가 결론적으로 나왔다. 그럼 A라 쓸 거야. 알겠죠? A 마이너스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A라 쓸 거야. A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A라 쓸 거야.
근데 문제 중간에서는 항상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래야 합성함수가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합성함수 해결한다는 이 개념은 뭐야? 우극한, 자극한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예시 잠깐 들어줄게요. 좀 공부는 덜 했지만 좀 더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극한가를 너희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눈에 밟히는 문제가 하나 있어. 이쪽이가 없나? 아니 안 봐도 돼. 선생님 찾아볼게요. 조금은 다르네요. 조금 달라. 조금은 달라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적어도 우리는 뭐 어떤 마음을 생각하냐면 극한을 계산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한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리미트 얘가 지금 C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이 값이 C가 됐는데 이게 성립하도록 뭐 A, B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지금 성립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극한 값이 성립한다는 말은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같다는 말이야. 답답하면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갈 데가 없어. 지금 문제를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은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내용이다. 극한에서. 그러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 C를 구하라고 A하고 B, C를 구하라는 소리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내용이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영 마이너스로 갈 때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자 얘는 뭐가 된가요? 일단 얘부터 볼까요? 0분의 1은 뭐죠? 무한대. 좀 이따 0 마이너스 할 거잖아. 0 마이너스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다르죠? 그러면 2의 무한대 제곱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라고? 2의 무한대 제곱. 2의 무한대 제곱.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다항함수에서는 차수가 지배한다. 이제 여기서는 밑이 지배를 합니다. 둘이 완벽하게 똑같은 꼴이야. 알지? 뭐 몰라도 완벽하게 똑같은 꼴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1이 되겠고 이 A, B는 상수니까 상수값이 되겠죠. 그럼 이 극한값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C는 1이 나왔고요. A, B는 어떻게 구하란 소린가 봤더니 X가 0 마이너스를 가는데 아까 2의 X분의 1, X분의 1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래프 생각해야지.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졌지. 0 플러스긴 하는데 0 플러스야. 0 플러스인데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네들은 뭐야? 상수.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돼야 되니까 A하고 B는 어쩐다? 같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요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너무 멀리 가긴 했는데. 자,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자,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 외에는 다 발산입니다. 발산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여튼간에 우리는 무한대 발산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 있을 것이고, 자,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결과적으로는 상관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다 발산이니까 상관이 없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나요? 얘하고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부호가 반대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발산이라고 말할게요. 이 진동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할 건데 진동 발산이라는 것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진동이 되더라도 수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진동이 되는데 발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지? 모든 진동이 발산이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진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이야. 그러지? 그래서 어떤 게 수렴하고 요런 건 수렴할 수가 있다 이거지. 진동이 되면서 수렴하는 것은 자, 원래는 점으로 찍을 거야. 점으로 찍을 건데 그래프로 일단은 설명할 그래프 점만 찍을 거야. 꺾인 점이 무슨 값이야? 수의 값입니다. 수열이 값이에요.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지. 뭐만 이해됩니까 지금? 뭐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특정값이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런 값은 수렴을 하는 값이고 이 그림이 아닌 진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긴 한데 두 가지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 함수가 아니고 극한입니다. 극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점만 찍어야 돼. 점. 알겠어요? 요런 느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진동. 물론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야. 뿔뿔 마마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러지? 뿔 마마 뿔뿔뿔 마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얘의 조사는 어떻게 하냐? 조사는 뒤에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리미트 자 이제 극한을 안 쓰면 무한대야. 오케이? 극한 안 쓰면 무한대. 리미트 a en-1 조사해보고 리미트 a en 조사해본다 이거지. 무슨 말이야? 홀수 번째만 조사해보고 짝수 번째만 조사해본다 이거지. 이 값이 알파이고 요 값이 베타가 나오면 요 놈이 같을 때만 수렴이고 얘가 다르면 진동으로 발산이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응? 좋습니다. 뭐 기본적인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수를 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선생님 그래프는 잘못 그렸다 했습니다. 수열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점점점점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점점점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들은 우리가 다 아는 그래프죠. 수렴 발산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무한대 쪽으로 가보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 그래프를 그려라는 것은 내가 식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라는 거고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대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 대입을 통해서도 그거는 수트에서 봤으니까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 극한의 그래서 계산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대입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프인데 그래프에 대한 생각은 하고 대입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극한의 계산 수트할 때도 했는데
두 번째가 얘입니다. 계산 두 번째. 뭐야? 수렴하는 두 수열. 자,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수렴하는 두 수열 이렇게 나오면 수렴하는 두 수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수렴한 두 수열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수렴한다는 알파벳 단어 수렴한다는 말이고 이 두 수열을 가지고 리미트 두 수열을 가지고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PN을 뭐 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다 이거야. 하게 되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서 딱 주의사항은 딱 요거 하나 나누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누기는 어째야 돼? 분모가 들어가는 게 0이 되면 안 된다. 단 리미트 PN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요것만 조심해야 돼. 요게 없으면 틀려. 요게 있으면 맞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연히 뭐겠어? 역은 다 거짓입니다. 특수하지 않는 이상 역은 다 거짓이야.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리미트 AN 플러스 BN이 수렴이면 리미트 AN 플러스 수렴이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은 수렴한다. 얘는 거짓이라고요. 역은 다 거짓입니다. 알겠어요? 특수하지 않는 이상. 조건이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하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건 된다. 수렴 확실하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제 대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장이 나왔는데 수렴이 나왔으면 두 개를 짬뽕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잖아. 그렇지? 근데 발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수렴 발산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더 고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수투든 미적은 훨씬 더 개념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수렴이 당연히 수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오면 당연히 수렴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니까 개념 문제에서밖에 안 나와.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지. 수렴 발산은 이론적으로는 발산입니다. 자, 발산이 아니야. 정확히는 수렴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수렴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이게 수렴한다 하면 거짓이고 발산한다 하면 거짓이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알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발산할 것 같은데 수렴하기 위한 조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역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다면 수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제가 좀 하드한 문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이런 문제들은 자 뭐였어? 조건이 두 개 나왔지? 뭐 문제 읽어볼 필요 없어. 조건 두 개 나왔죠? 수렴이니까 두 개를 짬뽕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나 A 무한대로 가고 얘는 수렴이잖아. 이게 무한대 발산하고 수렴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그렇지? 수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발산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 식을 누구로 만들어? 자, 여기서 AN은 나왔어. 그래도 무한대지만 나왔어. AN-BN이 수렴한다 나왔지. 그럼 여기서 누구는 안 나왔어? BN은 안 나왔어. 그럼 얘는 누굴 제거시켜? BN을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BN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물론 추론적으로 AN이 무한대야. 그러면 BN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빼기. 무한대야 돼야겠지.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를 잡아줘야 되나. 무한대를 잡는 방법은 빼기는 무한대, 곱하기는 0이야.
무한대를 잡는 방법은 빼기는 무한대, 나누기는 무한대. 그러지? 됐습니까? 곱하기는 0이야.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현재 b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개 빼기는 3이 됐다는 것은 무한대가 어떨 때 무한대인지는 알고 있냐면 똑같은 무한대일 때 수렴합니다. 무한대하고 무한대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2n이면 이것도 2n이어야 돼. 무한대. 그리고 뒤에부터 3이 붙었어야 한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n 플러스 3, 요놈이 2n 이런 식이 해야지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게 특징은 뭐냐면 요런 것은 이론적으로 똑같은 무한대라는 말은 요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bn분의 an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이론적인 설명은 있어요. 이론적인 설명이 있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풀어도 돼. 알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주된 목적은 현재 an은 무한대 나왔지만 bn은 나오지 않았다. bn을 제거시켜라 이거야. 얘를 bn 제거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웬만하면 쓸 거고 첫 번째 방법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 식이 간단하면 첫 번째 방법이 다 통해요. 뭘로 만드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an-bn을 만들면서 bn을 제거시키는 거야. an-bn을 만들면서 bn을 제거시키는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제거시키러 갑니다. bn 제거시키러 갑니다. an-bn을 만들었고 2가 붙어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붙으면서 2an이 추가가 됐고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다. 이해됩니까 지금? 주어진 위의 조건 중에 an-bn을 이용해서 bn을 제거시킬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극한이 수렴하잖아. 그리고 대입을 하다 보면 요놈이 무한대고 요놈이 무한대고 요놈이 상수니까 무한대를 무한대 꼴 나와서 분모분자를 an으로 나눠서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그건 생략했어? 분모분자 an은 나눠줘야 된다고 해. 됐지? 이게 너희들이 보면 좀 쉬운 문제는 요걸로 다 해결이 돼. 해결이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잘 안 되는 경우에.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을 쓸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요놈을 시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미트 bn분의 an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요거에 1이 되니까 요걸 이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분모분자를 뭘로 나눠버려? bn으로 나눠버려. bn으로 나눠버려. bn으로 나눠버려. bn도 무한대니까 bn 나눠고 bn 나눠버려. 그럼 답이 나온 것은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너무 심플한 문제일 때. 알겠나요? 자, 형태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만들어진 경우는 식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an-bn을 cn으로 바꿔줍니다. cn으로 바꿔주면 리미트 cn이 뭐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bn 자리에 an-cn을 넣을 거야. 자연스럽게 bn이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치환을 통해서 an이 제거가 될 거고 bn이 제거가 될 거고 an은 무한대 자리가 있고 cn은 극한값이 3으로 간 놈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an 플러스 1 bn 대신에 2배 an 가로 풀어 써봅시다. 2배 an 마이너스 2cn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고 얘네들은 상수야. 그래서 극한값은 분모분자를 an으로 나눠줘서 2가 된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 이 두 가지 방법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위에처럼 쉽게 풀다 보니까 이 아래 방법을 잘 못할 수 있는데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어. 뭐 제곱 넣어주고 막 루트 들어가 버리면 생각보다 식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다 됩니다. 식이 조금 시간은 걸려. 식이 복잡하면 시간이 다 걸리니까 내가 깔끔하게 an, cn, an은 무한 들어가고 cn은 상수값, 극한값이 상수값이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다 시킬 수 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방법으로 너희들이 시도를 많이 할 거야. 평상시에는 많이 연습하세요. 그게 빨리 끝나니까요.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극한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 형태, 무한대 뭐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제 수열에서도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이 나옵니다.
무한대우는 무한대꼴은 누가 지배할 거냐? 다항함수는 차수가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차수가 큰 놈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 분자가 더 커버리면 얘가 누구야? 분자가 더 커버리면 얘는 발산이에요. 발산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무한대로 말을 해버리는데 무한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어. 어차피 결론이니까 관계는 없어. 발산이라 말할 거니까. 발산이라만 극한값이 없다고 말할 거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말한 것도 그러한 의미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무한대라고 말해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말해도 돼. 말로 할 때니까. 어차피 쓸 때 무한대로 쓰지는 않고 답을 쓰시오. 무한대로 답을 쓰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어. 알겠나요? 이랬죠? 그 정도로 의미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게 중간일 때는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도 내가 답을 쓰더라도 무한대로 말한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말한 것은 다음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문제 중간에 걸리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천지 차이야. 엄청 큰 차이를 갖고 있어. 그래서 생각할 때도 항상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중간에 걸리면 다른 문제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뭐냐면 수렴 조건이 되겠죠. 우리가 헷갈린 경우가 이놈도 수렴 조건입니다. 분모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 분모가 더 크면 분모가 이렇게 커진 거지. 분자에 비해서. 그러지? 얘는 뭐가 된다? 얘는 0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고 정확하게 0 플러스가 있고 0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도 0 플러스가 있고 0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0 플러스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이 아니라 0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0분의 1은 무한대 하면 이건 틀려요. 0분의 1은 무한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없다 있어요. 문제로 얘가 들어가서 나온다 있어요. 그러면 0분의 1이네 무한대네 하고 풀면 틀린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없어. 이런 표현은 없어. 0 플러스 분의 1만 있어. 얘는 무한대가 되고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는 플러스잖아 원래. 그래서 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쓰지 않고요.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0 플러스 분의 1 0 마이너스 분의 1.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지? 그러지? 중간에 걸리는 2, 3 이런 것은 잘 안 틀려. 이 마이너스나 이 플러스나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 그다음 무한대 플러스와 무한대 마이너스는 조금 정확히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요거 조심할 거는 요거 얘가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 조건이 이게 두 가지가 수렴 조건입니다. 어디에서? 다항함수에서. 다항식에서. 루트까지. 다음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수투에 나오는 내용이고 얘만 여기 나오는 거야. 얘는 지수분의 지수꼴은 누가 지배를 할 거냐면 차수가 지배를 합니다. 위에가 똑같아요. 그러면 차수가 누가 더 커야 돼? 분모 차수가 있고 분모의 차수가 있고 분자의 차수가 있을 거야. 표현은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분모가 지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차수가 있을 거고요. 차수가 아니다. 미안해. 차수 아니야. 지워. 차수 아니야. 다항함수가 차수고 우린 지수함수 형태는 지수가 똑같으니까 뭐? 밑이지. 밑. 그러면 차수가 아니라 분모 지수에 분모에 있는 밑이 있고 분자에 있는 밑이 있습니다. 누가 더 커야 된다고? 분자가 커버리면 무한대로 갔었잖아요. 분모가 커버리면
분모가 커버리면 0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 밑이 더 크거나 같아야 요게 수렴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함수와 똑같고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어쩌고 했었어요. 그러지? 어떻게 된다고? 뭐가 똑같아야 돼? 완벽하게 똑같은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 14번 같은 문제는 그냥 개념 문제로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실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찌해야 돼? 똑같은 무한대야 돼. 그러면 4n제곱 5n제곱 누가 당연히 크겠어? 이쪽이 더 크지 당연히. 이렇게 뭐 이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지수 형태든 다항식 형태든 루트 형태가 나올 건데 어떻게 똑같아야 돼? 적어도 수렴 조건은 뭐가 똑같아야 돼? 첫 번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차수 같고 그 개수라고 하면 안 되고 최고차항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다항식에서는 차수 같고 최고차항 개수도 같아야 돼. EX에 있으면 EX여야 돼. EX 너무 쉬우니까 루트로 붙여줄 거야. 루트 2x가 아니라 그러면 루트 4x 제곱 이렇게 알겠지. 루트 4x 제곱이면 뒤에 빼기 2x가 돼야 된다고. 그러지? 지수 형태는 밑 당연히 같고 어쩌야 돼? 개수도 같다. 이 문제는 이제 억지로 만들겠지. 왜냐면 이 정도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밑 같아. 4n제곱 두 개를 뺐다. 이런 문제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잖아. 뭐 이런 식이 나온다 이게 이런 문제. 다항식도 마찬가지였어. 다항식도 말이 안 돼. EX에서 EX를 뺐다. 말이 안 돼. 그래서 루트를 붙였다 했잖아. 계산 못하게. 그러지? 얘도 마찬가지로 나온다고 하면 루트를 붙여서 나올 거야. 루트 4n제곱 플러스 2의 2n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2의 n제곱 요렇게 된다 이거야. 느낌 맞니? 맞아? 밑이 같아 안 같아요? 4의 n제곱이 밖으로 뛰쳐나가면 4의 n제곱이 밑으로 뛰쳐나가면 2의 n제곱이 되는 거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2의 n제곱이고 얘도 2의 n제곱이야. 그 앞에 개수 1로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이거 A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수렴한다고 나와 이렇게. 뭐 B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어쩌야 된다고? 밑이 똑같다고. 밑은 4의 n제곱 루트 밖으로 나가면 2의 n제곱 맞고 밑이 똑같습니다. 앞에 어쨌든 개수도 똑같아야 돼요. 4의 n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가면 2의 n제곱 개수가 1이라고 보는 거고 얘는 2의 n제곱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2의 n제곱으로 정리해야 돼. 2의 n제곱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의 n제곱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4의 n제곱 정리해야 돼. 무슨 말 이해됩니까? 2의 3n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 요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밑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도 마이너스가 나가야 돼요. 2분의 a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2의 n제곱 이래 되겠지. 그럼 2의 n제곱, 2의 n제곱 맞아 떨어졌어. 그럼 앞에 있는 개수도 어째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a는 2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요놈이 완전 제곱식으로 밖으로 나가면 요렇게 나가겠지. 그러지? 그러고 나서 B 값은 1이 된다. 요런 식의 계산 내용이 나올 거라 이거죠. 다음 함수와 똑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아시겠죠? 똑같고 뭐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소수 부분 하려면 정수 부분부터 알아야겠지. 얘 정수 부분 얼마다? 소수 부분 하려면 정수 부분 알아야 돼. 정수 부분 얼마죠? n입니다. n 루트 집어넣은 루트 n 제곱 n 플러스 1 제곱하면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n 제곱 2 플러스 2n 플러스 1인 그 사이 끼어있지. 종수면 1에서 an은 얘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산하라 이거죠. 극한값 계산하면 이게 얼마죠? 보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수투에서 2분의 1 보인가요? 보여요? 요 형태에 대한 변형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서술형할 때는 어떻게 돼? 얘를 유리화 시키는 거죠. 얘를 유리화 시키면 선생님 그걸 먼저 보여준 이유는 이제 좀 식을 좀 빨리 보기 위한 거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풀이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발을 보는 줄은 알아야 돼. 왜냐면 이렇게 식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내가 맨날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 이거지. 이 문제하고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 느낌은 확실히 난이도가 다르잖아 느낌이. 그래서 연습은 해봐야 돼 이것도. 얘를 뭐로 바꿔봐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연습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요건 연습해야지. 똑같은 말인데 당시가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이건 치환의 형태니까 합성함수 형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가 지배? 차수가 지배라니까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겠죠? 그래서 A는 0이 돼야 되고 B는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째야 돼? 차수도 같고 개수도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절대값 끼고 나와야 됩니다. 절대값 끼고 나와야 돼. 조심해야 돼. 밖으로 나올 때 뭐 어떻게 나와?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요놈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 2n으로 원래 나와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들어갈 때 조심하고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양수니까 관계가 없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요놈이 나올 때 마이너스 이게 절대값으로 뛰어나와야 돼. 완전 답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면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면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n 대신에 뭐 마이너스 t로 치환해가지고 풀면 무한대로 푸는다고. 무한대로 마음 편하거든 플러스니까. 그렇지? 우리가 마이너스가 부호를 잘못 생각해서 틀린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답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뭔 말인지 알겠죠? 뭐 나오면 설명할 텐데 그래서 현재 문제는 n이 무한대로 양수니까 상관없이 2n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얼마고? 2이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요놈이 2n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야 지금? 2, 4, 4, 16, 16 b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보이겠죠? 이 정도가 내용이고 뭐 대소관계는 뭐 다 아는 사실이지. 누가 더 크면 AN이 BN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어쩐다? 얘가 크거나 같아지더라 이거예요. 명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됐죠? 근데 이론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가 등호가 붙어 있어요.
보통 이론에서는 AN이 B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한은 크거나 같다. 뭐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보통은 요놈이 보통 문제는 요놈이 등호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여가 붙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붙어 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게 빠진 경우가 더 많아서 이렇게 적어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끼운다. 자, 요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거 이고 리미트 AN이 하고 리미트 BN이 같아요. 같고 알파라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BN도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잖아? 미안해. BN이 아니라 CN이 해야 되겠죠. 샌드위치. 자, 이 이론은 나왔다 하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나왔다 하면 어려워. 근데 우리가 주어진 문제들은 대부분 쉽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쉬워. 왜냐면 뭘 줄 거냐면 얘를 주어질 거야. 얘를 주고 푸는 것은 아주 쉬워. 얘를 주고 푸는 것은 말도 안 돼. 쉽다고 해. 얘를 줬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 21번까지 줬다는 소리는 오른쪽 21번쯤 줬다는 소리는 왼쪽 오른쪽 계산해서 가운데가 끼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거지. 실전 풀이에서는 둘 다 해봐야 되는데 원래는 해봐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우리는 끝내버릴 거라고. 그래야 말이 되겠지. 그래서 가운데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만 만들어내면 된다고. 여기에서 이 형태만 만들어내면 돼. 조금씩 복잡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제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NAN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요놈을 N으로 나눠야 되겠고 하나는 그 다음에 요놈을 다시 제곱을 해야 되겠고 뭐야 제곱을 했다 이제 그리고 두 개를 더해야 되겠고 지금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든 거야. 그 다음 더해서 n제곱 나눌 거야. 두 개를 더해서 n제곱으로 나눌 거야. 어떤 놈이 쉽냐? 왼쪽이 더 쉽냐? n제곱으로 나눌 건데 얘놈을 극한값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4가 되겠지. 얘 똑같이 왼쪽도 구하면 4고 오른쪽도 구하면 4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풀고 마무리 지을 거야. 서술형에서는 둘 다 적어줘야 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오른쪽씩 정리해가지고 리미트 좌변하고 리미트 우변하고 같이 얼마가 됐다? 4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식이 얼마가 된다? 4 이런 식으로 작성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어. 부등식이 아니라 내가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면 어렵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나오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근데 대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이제 킬러 문장으로 내신에서는 한 문제씩 나올 수 있고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수능에서는 빈칸 넣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추론해서 문제 푸는 문제가 없고 내신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면은 새로운 식을 만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런 샌드위치 식을 만들어내야 돼. 내 스스로가 계산할 수 있게끔. 아마 문제집 풀다 보면 하나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AN이 BN이 커요. AN보다 BN이 커. 리미트 AN이 무한대이면 리미트 이건 이론 문제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이면 리미트 bn은 무한대이다. 참거지. 리미트 an보다 bn이 더 크고 리미트 an이 무한대이면 bn은 무한대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N보다 PN이 더 커. 근데 AN은 무한대로 갔어. 그럼 PN은 어디로 가겠어? 더 큰 데로 가겠지. 크거나 같은 데로 가겠지.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게 참입니다. 리미트 PN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리미트 AN은 뭐 무한대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겠지. 리미트 PN이 알파야. 그랬을 때 리미트 AN은 수렴한다. 뭐 알파라 할 수도 있고 수렴한다 할 수도 있고 얘도 거짓입니다. AN, PN, CN AN, PN, CN 이렇게 사이즈가 돼 있고 크기가 정해져 있고 리미트 AN하고 CN을 빼서 뭐 CN에서 BN, AN을 빼야겠네. 상관은 없는데 바꿨어야겠네요. 관계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썼으면 놔둬 그냥. AN, PN, CN이 이렇게 더 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CN에서 AN을 뺐더니 0이 됐어. 그러면 리미트 PN은 수렴이다. 참 거짓.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야. 왜냐면 AN, CN이 뭐로 될 수도 있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BN도 무한대가 된다. 이거지. A씨가 들어지냐 안 들어지냐? 들어지나? A씨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AN N 플러스 N분의 1 뭐 쉽네. BN N 플러스 N분의 2 CN N 플러스 N분의 3 그러지? CN에서 AN 빼면 N분의 2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겠죠. 그러지? 근데 AN도 무한대가 되고 BN도 CN도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고 그럼 당연히 BN도 무한대가 되니까 그거 수렴한다 말하면 거짓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은 식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진입 판정이 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